65세부터 시작하는 건강 성적표. 지금 점수가 여러분의 75세 이후 삶을 결정합니다. 침대에 누워 지낼 것인가? 네 발로 걸어 다닐 것인가? 선택은 오늘부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10년 후 여러분은 어디에 계실 것 같으세요? 손주 손잡고 공원을 산책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요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병원에서 매일 두 부류의 어르신을 뵙니다. 같은 75세인데 한 분은 등산화 끈을 묶으며 주말 산행 계획을 세우고 계시고, 다른 한 분은 화장실 가는 것조차 보호자 손을 빌려야 하십니다. 무엇이 이 두 분의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았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68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약도 혈압 약한 알만 드시던 분이셨죠. 그런데 작년 가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자꾸만 반복됩니다. 손으로 소파를 짚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난간을 붙잡고 겨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뭔가 내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여러분, 이게 바로 65세 생애 전환기가 보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대한노인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65세부터 근육은 매년 1에서 2%씩 빠져나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80세가 되었을 때, 젊었을 때 근육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걷지 못합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폐렴에 걸려도 기침할 힘이 없어서 이기지 못합니다. 근육이 곧 생명줄입니다. 실제로 근육이 부족한 분들은 충분한 분들보다 평균 6년 일찍 돌아가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뇌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요즘 자꾸 깜빡하십니다. 손주 이름이 한 박자 늦게 떠오르고 냉장고 문을 열고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치매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부릅니다. 치매로 가는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지금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년 안에 치매로 넘어갈 확률이 50%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문제는 생활 습관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밥도 혼자 드시고 TV도 혼자 보십니다.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습니다. 식사는 귀찮아서 라면이나 국수로 대충 때우십니다. 고기는 소화가 안 된다며 거의 안 드십니다. 운동은 무릎이 아프다는 핑계로 소파에만 앉아 계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10년 후를 결정하는 습관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마릅니다. 뇌는 자극받지 않으면 늙습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75세의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실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대로 오늘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85세에도 골프채를 들고 필드에 나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근육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 둘째, 뇌를 깨우는 생활 습관. 셋째, 약을 줄이는 전략. 넷째, 숨 쉬는 것만으로도 치매가 오는 코골이의 위험성. 다섯째, 진짜 치매와 가짜 치매를 구별하는 법. 이 5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10년 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실천 2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제게 하신 첫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 치매 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10년 후에도 손주 이름 다 기억하시고 장 보러 시장 다니실 겁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고기나 생선이나 달걀 중에서 최소 한 가지는 꼭 드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스쿼트를 20번 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근육을 분해하고 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비싼 조직입니다. 몸이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제일 먼저 근육을 쪼개서 에너지로 씁니다. 특히 65세가 넘으면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합성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하루에 체중 1kg당 최소 1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60kg이시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삶은 달걀 2개에 약 12g, 손바닥 크기 고기 한 점에 약 20g입니다. 하루 3끼에 나눠서 드셔야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그동안 고기를 거의 안 드셨습니다.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소화가 안 되는 진짜 이유는 고기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씹는 힘이 약해져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기를 푹 삶아서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국물 요리에 넣으면 더 좋습니다. 생선은 살이 연해서 더 쉽습니다. 달걀은 완전 식품입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매일 드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먹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근육은 자극을 받아야 붙습니다. 그래서 스쿼트를 해야 합니다.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소파에 앉으셨다가 일어나는 것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하루에 20번, 한 번에 다 하기 힘드시면 아침 저녁으로 10번씩 나눠서 하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이 깨어납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여기가 튼튼해야 걷고 계단 오르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1200명을 1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매일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하체 운동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망률이 40% 낮았습니다. 4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10명 중 4명이 더 오래 사신다는 겁니다. 단지 고기 드시고 스쿼트 20번 한 것만으로요. 두 번째, 매일 누군가와 최소 30분 이상 대화를 나누시고 일주일에 한 가지 새로운 활동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뇌는 근육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쓰지 않으면 마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혼자 사시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뇌의 언어 영역이 일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하는 뇌세포는 죽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신경과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치매 발병률이 2.5배 높습니다. 대화가 왜 중요할까요? 대화를 하려면 상대방 말을 듣고 이해하고 기억을 꺼내서 문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전두엽, 측두엽, 해마가 모두 작동합니다. 하루 30분 수다가 뇌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운동입니다. 친구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것, 경로당 가서 화투 치는 것, 손주랑 전화 통화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극이 필요합니다. 매일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시면 뇌가 익숙해져서 일을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로운 것을 하십시오. 처음 가보는 산책로를 걷는다. 새로운 요리를 해본다. 손주에게 배워서 휴대폰 새 기능을 익힌다. 뭐든 좋습니다. 뇌는 낯선 것을 만나면 깨어납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제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그러고 보니 제가 혼자 밥만 먹고 사람도 안 만나고 그랬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였구나. 바로 그겁니다. 원인을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김순자 어르신은 매일 고기를 드시고 스쿼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나서 다시 오셨을 때 여전히 어지럽다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약 봉투를 달라고 했습니다. 꺼내보니 약이 8가지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위장약, 수면제, 진통제까지.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 약들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3가지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약을 줄이고 잠을 고치고 가짜병을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3번째, 6개월마다 주치의와 함께 약을 재평가하십시오. 특히 5가지 이상 드신다면 반드시 상의하십시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약이 약을 부르는 악순환 때문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처음에 드신 약은 혈압약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니 속이 쓰렸습니다. 그래서 위장약이 추가됐습니다. 위장약을 먹으니 변비가 왔습니다. 변비약이 추가됐습니다. 변비약 때문에 배가 아프니 진통제가 들어갔습니다. 잠을 못 자니 수면제까지. 이렇게 8가지가 된 겁니다. 대한노인병학회에서 발표한 다약제 복용 가이드라인을 보면 5가지 이상 약을 드시는 어르신은 약물 부작용 위험이 50% 이상 증가합니다. 10가지 이상이면 80%까지 올라갑니다. 약 때문에 어지러워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골절되고 골절 때문에 입원하고 입원해서 폐렴 걸리고 이렇게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작정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갑자기 끊으면 위험합니다. 대신 6개월마다 주치의와 함께 앉아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선생님, 이 약들 중에서 꼭 먹어야 하는 것과 안 먹어도 되는 것을 구분해 주세요. 특히 수면제, 신경안정제, 위장약 같은 것들은 장기 복용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약물 재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8.2가지였던 약이 5.1가지로 줄었고 어지럼증과 낙상 발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약을 줄였더니 오히려 건강해진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8가지에서 4가지로 줄였습니다. 2주 후에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머리가 맑아졌어요. 약이 저를 취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4번째, 코를 고신다면 수면무호흡 검사를 받으시고 필요하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자는 동안 뇌가 질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순자 어르신 따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가 자다가 숨을 멈췄다가 컥하고 다시 쉰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수면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목젖과 혀가 기도를 막아서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겁니다. 1시간에 5번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게 왜 무서울까요? 숨이 멈추면 뇌에 산소가 안 갑니다. 산소가 부족한 뇌세포는 죽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신경과 연구팀이 70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5년간 추적했습니다. 수면무호흡증이 있는 그룹은 없는 그룹보다 치매 발병률이 2.3배 높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치매 진행 속도였습니다. 경도인지장애에서 치매로 넘어가는 속도가 2배 빨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면 클리닉에 가서 하룻밤 자면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수면다원 검사라고 합니다. 검사 결과 중등도 이상이면 양압기 치료를 시작하십시오. 양압기는 잘 때 코에 마스크를 쓰고 공기를 불어넣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해주는 기계입니다. 처음엔 불편하지만 2주면 적응됩니다. 양압기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양압기를 1년 이상 사용한 그룹은 사용하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 점수가 평균 12% 향상됐습니다. 이미 손상된 뇌도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양압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따님이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낮에 졸지 않으세요? 밤에 깊게 주무시니까요. 5번째, 깜빡거림이 시작됐다면 우울증, 수두증, 비타민 부족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들은 치료하면 낫는 가짜 치매입니다.
왜냐하면 치매 증상이 있다고 다 진짜 치매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한치매학회의 통계를 보면 치매 증상으로 병원을 찾는 어르신 중 약 15에서 20%는 다른 원인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원인을 치료하면 씻은 듯이 나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울증 때문인 가성치매입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자식과 떨어져 살면서 우울해지면 의욕이 없어집니다. 기억하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이건 뇌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뇌가 일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한 구울제를 3개월 먹으면 기억력이 돌아옵니다. 둘째, 정상갑 수두증입니다. 뇌척수액이 뇌 안에 고여서 뇌를 누르는 병입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종종 걸음으로 바뀌고 소변을 자주 지리고 깜빡거림이 심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면 의심해야 합니다. MRI 찍으면 바로 나옵니다. 뇌에 관을 넣어서 고인 물을 빼주는 수술을 하면 90% 이상 좋아집니다. 셋째, 비타민 B12 결핍입니다. 나이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서 비타민 흡수가 안 됩니다. B12가 부족하면 빈혈이 오고 신경이 망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혈액검사로 확인하고 주사 몇 대 맞으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다행히 진짜 치매는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경도인지장의 초기였고 우울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한 구울제를 시작하고 양압기 쓰고 약 줄이고 고기 먹고 친구 만나기 시작하니까 3개월 만에 깜빡거림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거죠? 김순자 어르신도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간표로 짜주세요. 그래서 제가 김순자 어르신과 함께 하루 시간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시간표를 여러분께 그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 7시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스쿼트 10번부터 시작합니다. 이불 걷고 침대 옆에 앉아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10번 반복하십시오. 화장실 가기 전에 먼저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근육이 가장 뻣뻣하거든요. 이때 깨워줘야 하루 종일 몸이 가볍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처음에 5번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 5번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달 지나니까 10번이 쉬워졌습니다. 아침 8시 식탁에 앉으시면 삶은 달걀 2개와 우유 1컵을 드십시오. 식빵에 잼 바른 것만 드시지 마시고요. 달걀은 전날 밤에 10개 정도 삶아 놓으시면 냉장고에서 일주일 갑니다. 아침마다 2개씩 까먹으시면 됩니다. 우유가 체하신다면 두유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20g이 들어갑니다. 하루 목표량의 3분의 1을 아침에 채우르는 겁니다. 오전 10시 아파트 계단을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십시오. 엘리베이터는 잊으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다고요? 그럼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오르십시오. 내려올 때도 난간을 꼭 잡으십시오. 내려갈 때 무릎에 체중이 실리니까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요? 계단 오르기는 평지 걷기보다 5배 더 강력한 하체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가 동시에 단련됩니다. 점심 12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드십시오. 혼자 드시지 마십시오. 경로당에 가시든 친구 집에 가시든 식당에서 만나시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군가와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며 드시는 겁니다. 밥상머리 대화가 뇌를 깨웁니다. 반찬은 고기 반찬이 꼭 있어야 합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친구 2분과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만나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절대 약속을 안 깨십니다. 오후 3시 새로운 자극을 하십시오. 월요일엔 도서관 가서 책 읽기. 화요일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수요일엔 손주한테 전화해서 휴대폰 사용법 배우기. 목요일엔 유튜브 보면서 따라 그리기. 금요일엔 처음 가보는 산책로 걷기.
이렇게 요일마다 다른 활동을 하십시오. 뇌는 반복을 싫어합니다. 매일 똑같은 TV 프로그램만 보면 뇌가 잠듭니다. 낯선 자극이 뇌세포를 깨웁니다. 저녁 6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고기 반찬을 꼭 드십시오. 혼자 사시면 미리 고기를 삶아서 소분해 놓으십시오.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수육을 일주일치 삶아서 냉장 보관하시면 됩니다. 몇 끼 손바닥 절반 크기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으십시오. 20분이면 됩니다. 소화도 되고 잠도 잘 옵니다. 저녁 8시 스쿼트 10번을 한 번 더 하십시오. 아침에 10번, 저녁에 10번, 하루 20번이 목표입니다.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하십시오. 김순자 어르신은 8시 뉴스 시작할 때 스쿼트를 하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밤 10시 양압기를 쓰시고 주무십시오. 코골이가 있으시면 양압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처음 2주는 불편하지만 참으십시오. 한 달 지나면 이게 없으면 못 잡니다. 수면 무호흡이 없으시면 그냥 편하게 주무시면 됩니다. 단수면제는 최대한 피하십시오. 자, 이게 김순자 어르신의 하루 시간표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질문 3가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선생님, 저는 소화가 안 되는데 고기를 꼭 먹어야 하나요? 네, 꼭 드셔야 합니다. 대신 방법을 바꾸십시오. 구워 먹지 마시고 삶아 드십시오. 삶은 고기는 소화가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드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드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손바닥 절반씩만 드시면 됩니다. 고기가 정말 안 되시면 생선으로 대체하십시오. 고등어, 삼치, 갈치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달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밥과 국만 드시면 근육이 마릅니다. 두 번째 질문. 무릎이 아픈데 스쿼트를 해도 되나요? 네, 하셔야 합니다. 대신 깊게 앉지 마십시오. 무릎을 90도까지 굽히지 마시고 45도만 살짝 구부렸다 펴십시오. 그리고 의자나 소파를 뒤에 두고 하십시오.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정도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픈 이유가 근육이 없어서입니다. 운동을 안 하면 더 아파집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질문. 약을 줄이면 병이 악화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주치의와 상의해서 줄이는 겁니다. 혈압약, 당뇨약처럼 꼭 필요한 약은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줄일 수 있는 약은 수면제, 신경안정제, 소화제 같은 증상 완화용 약들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기 복용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6개월마다 병원 가실 때 약 봉투를 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 중에 안 먹어도 되는 약이 있을까요? 물어보십시오. 의사는 여러분이 물어봐야 검토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실 예정이시라면 댓글에 시작 2글자만 남겨주세요. 또는 숫자 1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댓글 남기신 분들끼리 서로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습니다. 혼자 시작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3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근육은 생명줄입니다. 매일 고기와 운동으로 지키십시오. 둘째, 뇌는 자극이 필요합니다. 사람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셋째, 약은 줄이고 코골이는 치료하고 가짜 치매는 구별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65세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느라 내 몸 돌볼 시간이 없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투자할 시간입니다. 매일 고기 한 점 더 드시고 스쿼트 20번 하시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떠시고 새로운 것 배우십시오. 그럼 75세에도 85세에도 네 발로 걸어 다니십니다. 침대에 누워 지낼 것인가, 네 발로 걸어 다닐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감사합니다.